전부 다 화면이 다 꺼져 있으니까 이상하네. 아, 제가 다 끄락했어요. 내만, 이쁜 응. 내만 걸로. 대표로. 다행입니다. 한 명이라도 키워서. 아니, 다 꺼보면 진짜 뻘쭘하잖아요. 아니, 또 이거 암흑천지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와, 이거 강의할 만 안 나네요. 아, 좀 그렇긴 그래. 화면 킬까요? 아, 뭐, 어, 이쁜 사람 기있어, 그러면. 네. 리더님 방금 사진 딱 나왔는데, 미스 코리아 사진이 딱 올라왔다. 그 카이 못 키겠다. 아, 아, 이름, 요분은 저희 형님이세요. 그러세요? 예, 너무 미인이세요. 다이아몬드 리더님.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진짜 미인이십니다. 진짜로 화면 못 키겠습니다. 하는 걸로. 네. 자, 보시면, 리더님 여기 미국 아메 카다록인데요. 이거 우리 반의경님들 보내주셨거든요. 음, 미국에는, 다민족이다 보니까 카다록이 여러 언어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우리 녹차, 보석 녹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PV가 어떻습니까? PV가. 그렇죠. 네. 없지, 뭐, 거의. 예, PV가 거의 없죠. 서비스 상품인데, 우리가 소비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미국 제품은 분무 용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풀PV입니다. 풀PV. 그래서 PV가 완전 전부 다 풀PV이기 때문에 재밌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미국 아메사리는 재밌는 게, 우롱녹차, 우롱녹차, 티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카모마일차, 그 다음에 여성들, 피부에 관여되는 허브차, 그 다음에 팝콘이 굉장히 유명한데, 넌 GMO, 예, 완전 안에서 유기농으로 농사지어서 기름으로 튀기지 않는, 이게 팝콘이 바디키에 들어가는 게 신기하죠. 팝콘 하면 우리가 살찌는 부분들인데, 이게 바디키에 팝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거 정말 인기 좋아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게 바로 단연 또띠아 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깨, 아마시, 씨앗 이런 것들, 씨앗이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칩인데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바디키. 그래서 이 애를 먹으면서 통곡 자체도 식이섬유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애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 애들 전부 다 풀피비예요. 전부 다 풀피비. 근데 우롱녹차, 카모멜 이런 차는 미국 농무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 중에서 유기농, 미 농무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두 손가락에 꼽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티백 그거 빨리 빼라 했잖아요. 그 미세 플라스틱 있다고. 근데 맞아요. 이걸 보면, 이 티백을 보면, 이 미세 플라스틱하고 전혀 관계없는 재질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인증, 재배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녀석들을 싸고 있는 포장재, 이런 것들 전체적인 원 시스템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미 농무부로부터 완벽한 유기농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차피 PB가 없잖아요. 보습녹차 같은 건 PB가 없으니까 미국의 이 우롱녹차, 카모마일, 그 다음에 이런 거 과자 종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거는 활용을 하시면 너무 효자 상품입니다. 우리 6개 주문하는 거에 그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예, 수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 건강보조식품인데 우롱녹차는 100개 들어있는데 27달러 100개 들어있어서 또 계산해보면 300원대예요. 한 잔에. 너무 괜찮죠. 근데 미 농무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야 돼요. 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차 마실 때 너무 편안하게 마실 수 있죠. 그 우롱녹차는 약간의 천연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카모마일은 아예 카모마일은 완전히 그 카페인도 제로고 칼로리도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이렇게 팁에 근력해 주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16분 들어오셨네요. 음, 시작할까요? 저는 잘 모르니까 다들 다 들어와 오셨는지, 조금, 예, 우리 사이다, 우리, 박주희 기자님 조금 체크하세요.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의 다이아몬드, 미국의 따끈따끈한 에메랄드, 예,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 에메랄드가 제일 큰 핀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감사하고, 제가 7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도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지금 림프를 여러 번을 했거든요. 한 처음에 2분 설명했다가 또 나머지 또 몇 분이 못 들으셔가지고 또 그분 또 설명했다가 또 설명을 2번 했는데 또 다른 분이 못 들으셔가지고 또 한 번 설명을 했다가 이렇게 림프는 여러 번을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림프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림프가 끝나면 저희들이 화요일 날 10시 미팅은 계속 이어질 건데 미국 안에 카다로 붙죠. 예,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미국 안에 제품에 다룰 제품은 스텝 2입니다. 예, 특화된 제품, 예, 의학 수준에 가까운 특화된 제품 스텝 2를 저희들이 다루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미국 안에 카다로그 공부할 겁니다. 예, 카다로그 공부를 하고요. 카다로그 공부가 끝나면 미국도 한국처럼 예, 너츠앤볼츠가 있어요. 어, 이 미국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이 미국 제품으로 어떻게 한국 제품을 극대화할 것인가. 예, 사업 진행 방법을 또 한번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질병 이제 15주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병 15주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고 임팩트하게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단어로 여러 가지 문장을 또 줄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 예. 질병 12주의 복제의 핵심은 쉬운 질병 강의인 거예요. 그 질병이라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가벼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너무 복잡한 기준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활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질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림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 아미 제품을 아프진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경험했을 때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효율을 보려면 저는 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밥그릇에 아무리 좋은 산삼이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 들어가도 밥그릇에 지저분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산삼도 들어가서 함께 분해해서 쓰레기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이유불문 디톡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비워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최대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디톡스는 국제 미팅, 미국 안의 사업에서 너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 클린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금 디톡스 종류 너무 많잖아요. 막 3일 디톡스, 5일 디톡스, 뭐 유산균 디톡스, 또 뭡니까? 막 장 디톡스, 혈관 디톡스, 너무 많은 디톡스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장 디톡스를 많이 했었는데 클린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응용한 저희 그룹은 뭐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게 그래도 3주 디톡스였거든요. 3주 디톡스. 근데 그 3주 디톡스의 가격을 빼면 거의 8, 90만 원이에요. 3주 동안.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효과는 정말 좋은 걸 느꼈는데, 베테랑인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걸 설명을 하면, 어디에서 이게 딱 좌절이 되냐면, 가격에서 조금 좌절이 돼요. 그리고 3주 동안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부담스러워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좀 심각한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시도를 해서 효과를 보는데 예방 측면에서 이 3주와 80만 원의 돈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미국 암이 10일간의 이 림프 디톡스가 굉장히 강렬하지만 금액도 괜찮고요. 기간도 굉장히 적당했어요. 적당했고 반응도 굉장히 임팩트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날을 정해서 한 방에서 저희들이 이제 디톡스를 시작할 건데 제가 시즌 1, 시즌 2에서 겪었던 면역 반응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런 것들 좀 리얼한 것들을 림프 디톡스를 하면서 제가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신기한 부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림프 디톡스에서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의 핵심인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그 다음 두얼 B, 연장 비타민 C에 대한 부분들도 디톡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조금 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톡스의 자료는 있는데 제가 우리 박주희대님하고 의논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천천히 공유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 편안하게 이제 디톡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그 링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서 저희들이 질병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루틴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건강에서 질병으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이 구역에서 질병으로 바로 직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 몸은 항상 나에게 다시 건강 쪽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질병 그 중간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 녀석을 항상 거쳐서 질병으로 가지 바로 직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면 당뇨는 어때요? 당뇨는 질병 구역이죠.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구역은 뭡니까? 당뇨가 오기 직전에 당내당증, 이것들은 당뇨, 대사증후군 구역이죠. 그러면 내가 당뇨 전 단계에 이렇게 있으면 빨리 내가 캐치를 하고 좋은 루틴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다시 건강으로 가기는 너무 수월한 부분들인데 이 단계에 엄청난 기회를 줬지만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나쁜 루틴을 이어나갔을 때 여기까지 이 질병의 부여까지 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바꾸고 하기에는 너무 험난하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는 질병이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질병 7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병 7단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몇 단계에 속해져 있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1단계, 바로 1단계 전조전이죠. 드디어 내 몸에 미세한 독소, 미세한 독소가 들어오고 아주 미세한 염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예, 그 첫 번째 단계의 전조전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피로. 내 몸은 끊임없이 나에게 알리죠. 이 상황을 알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병에 집중하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 하승민 대표님의 피로에 대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간과했던 이 피로가 저렇게 무서운 거였나? 저렇게 무서운 병을 알리는 전조 증상이었나? 그래서 조금 놀랬어요. 그래서 피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그 부분들은
없이 나에게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피로가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일요일날 몰아갖고 그냥 잠을 자버려야 되겠다. 이게 그냥 솔루션의 끝이에요. 이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아니, 뭐 몇 시간 자지, 뭐. 일요일날 자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처해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염증이라는 씨앗이 심겨진 단계가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빠꾸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미세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전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눈치 못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가고 저녁에 술 한잔에 삼겹살 먹고 밤에 새벽 4시,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이런 생활이 이어져 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독소는 내 몸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양분이 유입되게 되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 의논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계속 이 독소를 만들어. 어떡하지? 이 독소를 가만히 놔두면 온몸에 퍼지잖아. 우리 주인 몸에 온몸에 독소가 퍼지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결정합니다. 와, 지금도 독소가 퍼지고 있는데, 빨리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게, 2번이 뭐냐면, 가두자. 이겁니다. 2번이. 이게 무슨 뜻이냐? 독소는 생겨나고 몸에 퍼질 지경이니 일단은 어디에 혈관 안에 가두자. 독소를. 그게 바로 이번이 독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독혈증.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독소가 혈관으로 모이게 되는 증상. 이건 독혈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모여. 그러니까 혈관 안이 꽉 찰 지경이야. 그래서 또 의논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저장고가 꽉 찼어요. 더 이상은 가둘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독소가. 자, 그래서 이걸 내 몸에 퍼뜨릴 수는 없고 저장고는 꽉 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그러면 3번은 뭐냐? 3번은 큰일 났다. 버리자. 이건 거예요. 지금 막 들어오는 이 독소들을 어디 가둘 데가 없으니 그냥 몸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몸 밖으로 급하게 내보내는 부분. 이게 바로 뭡니까? 알레르기. 그 다음에 아토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것을 거쳐서 4번에서는 뭐냐면 드디어 자랑스럽게 내가 질병이라는 이름을 내한테 부여받게 됩니다. 나 질병 생겼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염증입니다. 염증. 이 염증은요, 통증을 동반합니다. 통증을 동반하고요, 질병의 이름을 내가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관절염. 질병 맞죠? 예. 고통스럽죠? 예. 신우염. 장염. 위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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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위벽이 이렇게 성이 났네. 염증이 일어났어요. 위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음식을 싱겁게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알코올을 드시지 마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 말을 또 듣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염증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깊이 염증이 깊이 파고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5번 이것은 궤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염증, 그 다음 단계가 위궤양. 그래서 헐은 거죠. 나 위가 헐었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궤양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습 자체는 여기에 이렇게 깊이 헐어 있는 이 상태는 독소의 농도가 굉장히 진한 거예요. 독소의 농도가. 독소가 집약적으로 딱 응집되어 있는 이 단계, 이걸 바로 궤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큰일 났어요. 간은 500가지 일을 하고, 우리 몸에서 엄청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간인데, 이 간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궤양이 일어나고 있어요. 독소 덩어리입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처리하지 못했을 때, 간이 그대로 독소로 퍼져나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또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간을 살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궤양이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꽈리를 트는 거예요. 꽈리를 틀어서 돌베이처럼 이렇게 만드는 딱딱하게. 그래서 일단은 밖에 있는 영양소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베이처럼 딱딱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독소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원천 봉쇄하는 부분. 이걸 우리는 6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화라고 얘기합니다. 단경화, 동맥경화, 딱딱하게 돌베이처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내 몸은 어때요? 그래도 내 몸을 살리려는 몸부림이었다. 이 경화 자체도.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막지 못하는 7번은 뭡니까? 예, 7번은 바로 미친 세포. 예, 세포가 미쳤다. 예, 바로 암으로 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암이 1기입니다. 2기입니다. 했을 때는 이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다 거치고 바로 7번까지 내가 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보통 15년도 걸릴 수도 있고 20년도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들이 질병 7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피디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의 그 점심 문화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잖아요. 1시간 시간을 주면 50분을 혼자 쉬고 싶어서 10분 동안 흡입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위에 미치는 어떤 영양,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잘못된 음식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몸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저희들은 지금 몇 단계에 있는가? 오용옥 탐리더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딴 건 모르겠고 우리 다이아몬드들 신경 쓰고 스트레스 많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미국 아메이에 과일 야채 농축물 있죠. 하나 딱 먹으면 야채 10접시 먹을 수 있는 그거는 스트레스 케어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7단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효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생활을 하면서 효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침 있죠, 침. 예, 입속에 있는 침 안에 뭐가 있냐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뱉지 마라 하잖아요. 이거 WX보다 더 비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효소 덩어리니까 그렇죠. 입 안에 있는 이 아밀라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톡톡톡톡 잘라주는 전용 과일이죠. 네, 음식이 위로 내려갔어요.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단백질을 톡톡톡톡 잘라주는 전용 과일가 또 나오잖아요. 와, 탄수화물 잘렸어요. 그 다음 위에서 단백질 잘렸어요.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췌장에서 리파제라는 전용 가위가 나와서 지방을 톡톡톡 잘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화가 잘 안 된다, 난 소화가 너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을 살면서 소화라는 이 부분도 소화기를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질병 15주 안에 들어가 있는 소화기를 공부를 해보면 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해내는 이 일들이 진짜 엄청난 일들이었구나. 엄청난 에너지였구나. 내가 하루 동안 영양소를 취하고 여기에서 80% 정도가 전부 다 소화에 내 에너지를 다 쓴다는. 와, 이거는 엄청난 거다. 그래서 소식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오래 사시는 거예요. 대식가들은
정말 내 몸에서 너무 많은 소화를 해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화를 하는데 내 에너지를 다 쓸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통해서 대사 능력을 끌어올려서 대사를 하는데 내가, 많이 시간을 분배할 것인가. 그건 내가 식생활에 달려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물주가 저희들에게 이 효소라는 부분을 줬잖아요. 그다란 덩어리의 음식을, 그죠? 이 효소라는 녀석이 만나서 분해하고 채소의 단위로 쪼개주어서 이거를 혈관을 통해서 용량, 영양소 유입이 되고 간에서 해독해서 심장에서 전체적으로 영양소가 퍼져나가는 기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조물주가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효소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효소를 아껴 쓰라고 얘기해요. 아껴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효소를 아껴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편의점 문화가 굉장히 문제가 사실은 편의점. 그 다음에 외식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 많이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편의점 안을 들어가 보면, 음식이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핸드링된, 예, 가공식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조차도 전자레인지 돌리죠. 예, 세포 안에 있는 분자까지 다 깨트리는 조리법이죠. 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0대, 20대들이 지금 희한한 질병들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10대 때 통풍 걸린 10대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통풍 걸리고, 당뇨 걸리고, 10대가 고지혈증에 뭐, 지금 이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부분하고 식생활하고 직결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편의점 음식, 그 다음에 익은 음식,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내 몸에 아껴야 되는 효소들을 완전히 다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을 발견하면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익혀 먹나요? 위생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화식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화식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화식, 이게 효소는 열에 약하잖아요. 열에. 그래서 효소가 쫙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내 몸에 있는 효소가 덜 쓰이고 내 몸에 있는 효소를 아낄 수 있는데 효소가 하나도 없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적응을 잘 해놓아야 되는데 효소들이 너무 감출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삶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익은 거, 저녁에도 익은 거, 점심 때도 익은 거, 전부 삼시세끼 다 화식을 했어요. 자, 화식을 하면 내 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익은 음식이 딱 들어가면 내 몸은 엄마야, 우리 주인이 또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내한테 넣어줬네? 라고 생각해요. 내 몸은. 아닌데요. 익은 거 먹어도 저 소화 잘 되는데요. 소화 잘 되죠. 내 몸에 있는 효소를 다 방출해서 내 몸에 있는 아까운 효소들을 다 방출해서 소화를 다 시켰으니까 소화는 되죠. 그런데 효소는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늘상 야식하시고, 그 다음에 익은 거 드셔서 소화를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80%는 거의 소화를 하는데 쓰이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벤치 끝에 앉아서 배를 부여잡고 저 소화가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해요. 속이 답답해요. 하고 앉아있죠. 그 모습이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전 에너지가 없는데 성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자,
내 하루 일상 중에서 내 몸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의 80%는 여러분들 소화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남은 거는 뭐예요? 요 좁게 남은 거 있죠? 좁게 남은 거. 요게 우리가 대사효소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죠. 손을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산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지금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그죠? 손을 흔드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사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또 이런 삶도 있어요. 참,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이는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채,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거, 야채, 과일 안에는 전부 효소잖아요. 생밤을 오도도독 씹어 먹으면 효소 덩어리, 생밤을 익혀버리면 효소는 없어요. 생고구마를 껍질째 우두두두 씹어 먹는 거, 효소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고구마를 삶아버리면 안에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음식 자체에 효소가 쫙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과일, 야채입니다. 자, 그래서 소식하면서 과일, 야채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별로 효소가 방출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소화를 해내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와, 내 몸에서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사 영역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대사 능력이 활발해져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효소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효소는 아껴야 된다. 효소를 아끼는 방법은 익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예, 될 수 있으면 생거를 많이 먹는 게 훨씬 저희들이 유리하다. 이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법 다음에 연이어서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C 다큐멘터리에 10여 년 전에 아침혁명이라는 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오래전에 방영을 한 거라 검색이 안 뜨던데요. MBC 다큐멘터리에서 1차, 2차 두 편에 의해서 아침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를 했었어요. 혹시 여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10여 년, 12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국문화였고 아침을 고수하는 그런 문화에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선식 문화로 많이 돌아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꼭 아침을 먹어야 되고 이런 문화가 많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때 센세이션한 게 그 방송에서 위성으로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의 아침 식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그래서 우리나라 아침 식사도 막 나오고, 싱가포르도 나오고, 영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싱가포르는 아침을 저렇게 먹어. 인도는 아침을 저렇게 먹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 프로가. 근데 이제 저희 나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저희 나라에서 지적받은 게 뭐냐면, 아침에 국문화였어요, 국문화. 아, 그 아침부터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우리 소지만 애들 바꿀 때, 어릴 때, 뭐, 계란국 같은 거, 저녁에 남은 그 미역국 이런 데 막, 밥 한 숟가락 막 해갖고 애들 유치원 갈 때 막 입에 구겨 넣고 했던 기억들 아시죠?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악의 식단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하비 다이아몬드의 생체 리듬, 24시간 중에 8시간, 8시간, 8시간은 생체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라. 그 강의를 조금 들으면 아침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림프는, 비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10일간의 림프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아침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저의 꼼수는 뭐냐면,
10일간의 림프를 열심히 설명하고 이분들이 독소를 비워내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아침 문화도 저희들이 조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업 파트너들은 선식으로 소화다 이제 아침을 대체하는데 의외로 소비자분들은 아침 선식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안 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림프를 통해서 이게 모멘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침 선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 분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4시간을 8시간, 8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쓰래요. 이거를 제가 설명해 보니까, 16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 있잖아. 이 생체 리듬하고 다 맞춰져 있네. 그 다음에 우리 부신 공부에 보면 코티솔, 그죠? 이 코티솔 각성 주기하고 지금 이 888 이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네. 전부 다 통화연원이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네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 8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루에 8시간을 먹을 수 있어요. 먹는 시간 8시간. 행복하시죠? 예. 24시간 중에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먹는 시간을 어디에 두냐면, 낮 12시. 예, 낮 12시. 아침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밖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조용히 시켜.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밤 8시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일단은 이어볼게요. 그러면, 바톤을 받아서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무슨 일을 하냐.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에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 시간에 해요. 바로 대사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 생명 유지에 관계되는 부분들이니까 필수적인 요소예요. 네, 이것들이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8시간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수업의 핵심인 대출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대출. 새벽 4시, 새벽 4시부터 이렇게 낮 12시까지 뭐가 움직인다? 림프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림프가 움직이는 시간. 내 몸을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발, 진짜 제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내 몸을 조금 놔둬놓으세요. 이 아들이 청소할 수 있도록 조금 놔둬놔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뒤퉁이에 제가 공간을 조금 쓸게요. 오늘 림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너지입니다. 오늘 림프 수업의 가장 중요한 단어 에너지. 자, 우리는 영양소를 취하고 이 에너지를 저희들이 만들어내는데요. 하루 중에 에너지의 80%는 대사하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흡수하는 데 쓰여져요. 그런데 대사, 소화, 흡수는 생명 유지에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100%다 쓰면 되지. 왜 20%를 남겨뒀을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가 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어요. 단백질을 먹었어. 이 단백질이 작은 형태의 채소 단위의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그 공장이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독소가 뭐예요? 바로 암모니아죠. 예. 그 다음에 거실에서 막 사람들이 막 놀다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흔적이 반드시 있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거나, 먼지가 떨어져 있거나, 그죠? 자, 첫 번째 철칙이 뭐냐면, 공장이 돌아가는 곳은 무조건 쓰레기가 남는다. 그래서
대사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 엄청난 공장이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체내에서. 우리 몸은 엄청난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요소의 쓰레기는 남는다. 그래서 배출, 이러한 쓰레기를 치우는 배출하는데 20%의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자, 부엌에서 많은 음식 쓰레기가 나왔어. 이걸 봉지에 막 담아서 현관에 딱 놔뒀어. 날씨는 지금 35도입니다. 너무 더워요. 자,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이거 쓰레기 딱 들고 나가서 딱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는 출근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쁘게 출근하다가 현관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놔두고 그냥 출근해버렸어요. 이 더운 날 저녁에 와보니 쿰쿰한 냄새에 날파리 날고 난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소화하고 대사하고 흡수하고 이것들을 해. 근데 에너지가 많이 없어. 근데 이거 생명 유지에 관계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돼. 그거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유지에 관계되는 건 하는데 배출은 어떻게 하냐면 내일 하지, 설거지는 내일 하지. 계속 이렇게 해서 배출의 이 기전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 그러니까 요소 쓰레기들이 계속적으로 쌓여있고 이것들이 독소가 되고 염증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이런 카테고리를, 이런 악순환의 카테고리를 저희들은 계속해서 현대인들에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배출, 20%의 이러한 배출의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건은 제발 좀 내 몸을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면 뭐가 딱 끼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침 문화가 여기 이 시간에 딱 림프가 움직이는 시간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아침밥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농업할 시대 때는 아침부터 막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 현대인들은 거의 정신적인 노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익은 것을 먹지 말아요. 익은 것을 먹지 말아요. 예. 그러면 막 배출반이 이 새벽에 청소하고 있는데 아침에 미역국하고 찰밥하고 멸치 볶은 거하고 아침에 툭 들어갔네 위로. 그러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이 청소반들이 생명 대사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항상 쏘는 거죠, 내 몸은. 그래서 엄마 안 되겠다. 지금 이 쓰레기는 내버리고 우리 주인이 멋이 들어왔다. 우리 빨리 소화하러 가자 하고 소화하러 다 올라가는 배출반들. 그래서 자꾸 노폐물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익은 것을 먹지 마라. 그래서 아침 혁명에서 여러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요. 이렇게 내렸어요. 니 어줍잖게 너희들이 힘들게 어줍잖게 차린 그 아침 식단 그거 말고 오히려 정확하게 만들어진 서플리먼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아침에 보면 와 이거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텔레비에서 이런 것들이 반하네. 이제 우리나라도 선식이 완전히 보급되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막 봉다리 막 선식을 또 만들어갖고 소비자분들한테 막 전달했는데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시기상조였더라는 거죠. 네, 시스템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선식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비자들이 그래도 아침밥을 고수하네 하고 제가 포기를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침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부분들인지를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아침은 한국 아메이 제품 5개가 들어갑니다. 한국 아메이 제품 5개. 이 5개의 특징은 전부 다 열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 효소 덩어리죠, 그죠? 특히 이 안에 들어가는 이스트균은 완전 대사 효소입니다. 예, 글리타치온, 이 글리타치온도 버섯에 들어있는 함량보다 거의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트균. 그래서 여기에서 딱 들어가는 게 단백질.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줄거지 있죠. 예, 이것도 열을 가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들 비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효소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대사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사효소인 이스트빈은 출시가 되는데요. 안타깝게 소화효소가 없어요. 건강보조식품에서. 그래서 이 소화효소는 미국의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효소와 소화효소가 함께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부스팅 효과는 굉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기에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레시틴이 들어갑니다. 레시틴 안에 들어가 있는 콜린, 예, 혈전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예, 뻥뚜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관의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레시틴은. 그래서 아침 선식에 레시틴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혈관 청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질병 12주의 모토는 혈관이에요. 혈관 하나 깨끗해서 해결되는 질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혈관 건강에 관여되는 인데스, 이것도 저도 콩으로 만들어낸 부분들인데, 이에, 그 다음에 48g, 아미노의 4분의 1, 48g의 아미노가 들어갑니다. 요게 지금 아침 선식인데, 이게. 자, 이게 아침 선식인데, 이거는 디톡스가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365일 먹어야 되는 아침 식사예요. 근데 저희들이 10일 동안 함께 통해서 저희들이 음식 일지를 쓰면서 이 선식에 대한 부분들 아주 편안하게 소비자들하고 같이 함께 이제 해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시즌 1, 시즌 2 이렇게 가면서 선식 소비자들 정말 많이 안정화가 됐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침 선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이 있어요. 저녁. 아침은 딱 일어나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세포를 깨우고요. 그 다음에 뇌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건강한 탄수화물, 과일, 사과가 제일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껍질째 한 반쪽 정도, 그 다음에 당 내당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한 4분의 1쪽 정도, 이거 권유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한 조각 드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 선식, 아침밥 힘들게 짓지 말고 효소식으로 아침을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봉지가 딱 있어요. 한 봉지가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10일 동안 하는 디톡스입니다. 요게 딱 아침이죠. 요게 딱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소개를 해드리면 하루 중에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은 현미 한 그릇이 내 죽었다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도 배 안 고파요. 10일 동안. 와, 나 배고파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한 번도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점심은 그냥 한식인데 흰쌀밥은 안 되고요. 현미밥 한 그릇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미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나물 종류 12시간 지났으니까 이건 음식 드셔도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뭐 나물이라든지 슴슴한 어떤 그 밑반찬 같은 거, 야채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맛있게 이제 한식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봉지를 이렇게 드세요. 요게 점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하루 일을 끝내고 저녁에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에 식욕을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시쯤 되어서 아침 선식 때 먹었던 이 선식을 한 번 더 먹어요. 이 선식을 딱, 2스푼을 가득 먹는데 그냥 배가 꼴똥해요. 은근한 배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폭식을 막는 거죠. 자, 그래서, 저녁은 어떻게 먹느냐. 저녁은 딱 기억하실 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 샐러드, 뭐 오징어 샐러드 이런 거 드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저녁에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이 세 개를 다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예, 샐러드. 묵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묵 샐러드를 제가 많이 해먹은 것 같은데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 이 림프 디톡스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개를 제어할까요? 예. 가급적이면 소화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음식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최소한도로 에너지가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지 않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 전체적인 에너지 중에서 소화하는데 요만큼밖에 에너지를 안 썼어. 그러면 대사할, 대사를 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증폭되는 거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디톡스 기간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디에 활용한다고요? 구석구석, 예,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꼬집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옥상 위에 있는 물탱크, 그죠? 물탱크를 싹 다 청소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최대한대로 제한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라든지 아니면, 정제된 밀가루라든지 이러한 주의사항은 이제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힘드시죠? 자, 마지막. 림프 디톡스의 핵심 4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리도록, 5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이제스트 엔자임입니다. 엔자임. 이것은 파인애플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제품입니다. 아까 제가 전용과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저는 이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 파인애플로 만들어졌고 22가지 효소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이걸 어떻게 전달했냐면 여러분 이제 일본에 가서 양배추 소화제 사오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있어요. 이러면서 소화제로 전달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더부룩하세요? 소화가 안 되세요? 속이 쓰리세요? 와 대박입니다. 미국에서 파인애플 소화제가 나왔어요 하고 전달했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은 제가 필요 없는 걸로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 소화가 한 번도 안 되는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소화가 안 되는 게 무슨 느낌인지 저는 잘 몰라요. 소화 불량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미국 제품 중에서 다이제스트 엔자임은 내하고 관계가 없네? 소화 안 되는 사람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효소는 아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익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것을 먹는다면 내 몸에 있는 효소는 굉장히 아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에는 이 지구상에서 넘버원 장수식품입니다.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그래서 저희 그룹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 완전히 자리를 탔어요. 그래서 무조건 익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점심 때, 그죠? 점심 때, 저녁 때, 익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씩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에 있는 효소를 생거 먹은 것 같이 이해가 익은 음식이지만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 10일 동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소를 몸속에 넣어줘서 소화를 극대화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하나는 진한 초록색이고 하나는 연한 초록색 듀얼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름이 바로 듀얼 B. 예. 함량도 높지만요. 함량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듀얼 B하고 한번 연장 C라고 있어요. 연장 C. 그래서 이 애들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죠. 얘들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내 몸에 들어가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내 몸에서 충분히 작용하고 남은 여분의 이 비타민 C, 비타민 B는 저장 능력이 없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수용성이죠. 수용성은 자주 먹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나 비타민 B를 많이 먹었을 때 소변이 쌩돌한 거 느끼시죠? 네, 그래서 비싼 오줌 눕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장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듀얼 B와 연장 C는 지용성처럼 만들어졌다. 이게 글로벌 아메이에서 12여 년 동안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제품인데 비타민 C는
그 자료에 보면 내 몸에서 2시간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을 14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자료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하승민 대표님이 암이 걸렸을 때 하루 필요한 비타민 C가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놀랍게도 10만 mg이에요. 어떻게 하루를 지내면서 비타민 C를 10만 mg을 매일마다 먹지? 예, 정상세포는 하나에서 2개로 2개 이렇게 예쁘게 증식 복제되어서 나가는데 암세포는 어때요? 질서가 없죠. 우르르르 복제되어서 확장되잖아요. 그것들을 항거하는 또 항산화의 힘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 그다음 두얼 B와 비타민 C는 지용성의 형태로 몸속에서 계속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암에서 굉장히 핫한 게 바로 이 두얼 B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모시스테인은 알고 계십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시스테인이 만들어요. 예, 근데 고기를 먹으면 시스테인의 변종, 시스테인입니다. 이것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 뾰족한 이 녀석들이 혈관을 싹싹 그어대죠. 근데 혈관은 혈소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호모시스테인으로 인해. 그래서 그 딱지에 기름기가 끼고 이러면서 혈관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모시스테인을 대사하는 게 비타민 B6, 9, 12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이 수용성이. 예, 한 3시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얘가 처음에 비타민 1과 비타민 12가 8군 중에서 2군만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8시간 이후에는 나머지 6개의 비타민 B군이 출두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이 비타민 B군이 호모시스테인을 대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시스테인 이 녀석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비타민 B가 머물다 있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이 거의 다 대사되는 거죠. 그래서 림프 디톡스 10일 동안 하고 가장 100% 느끼는 게 피부의 투명도예요. 그 레이저 쏘고 왔나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호모시스템 대사의 그 능력입니다. 그 피부가 굉장히 혈관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피부 굉장히 맑아지는 이 부분들인데 이 세 개가 대통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한국암의 폭격대 에너지 공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극대화시킨다 했잖아요.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독소를 끌어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뭐냐면 한국암의 유산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림프, 그 다음에 혈관, 이런 것들이 다 디톡스되는데 마지막 컨트롤 하는 게 바로 장 디톡스까지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 제품들이 거의 한 29만 원 정도, 예, 29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 제품의 선식 있죠. 선식 그에도 한 30만 원대 정도. 그래서 선식은 10일이 아니라 계속 한 달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선식은. 예, 어떻게 드시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디톡스는 딱 11분. 이렇게 해서 한 60만 원대로 저희들이 디톡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얼비하고 연장 시 때문에 세게 옵니다. 면역 반응도 세게 오고요. 호전도 굉장히 세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림프 디톡스 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일에 조금 짧은 기간에 굉장히 임팩트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디톡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굉장히 맞지 않냐. 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 같이 저희들이 림프를 한 날 한시에 톡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못했던 자료들이나 그 다음에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을 제가 잘 리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주희 리더님,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 질문 조금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이제 여기 아침, 점심, 저녁이라 요 제품 요런 거는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제품들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선식, 그죠? 프로틴에, 화요비치에, 이스트비 대용량, 레시틴, 아미노 7숟가락 반 넣어가지고 쉐키 해가지고 프로틴통에 딱 준비해 두셔야 되고 지금 준비 안 하시면 안 돼요. 준비해 두셔야 되고 코큐테인이랑 365 사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물건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그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효소랑 듀얼비랑 연장 C를 드릴 거예요. 요게 지금 아직 안 왔어. 요게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할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자 요렇게 이해됐은 상태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도 좋고 뭐 음소거 풀고 해주셔도 좋고 이 질문해 주세요. 예. 림 디톡스 할 때 그 새벽 4시부터 난 12시까지가 배설 시간이니까 이때를 공복을 유지하고 12시부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 공복을 유지하기보다는 효소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음식은 림프가 움직이는데 방해하지 않거든요.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익은 음식만 안 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침에 12시 전에 저는 한 10시쯤 돼서 이 선식을 먹거든요. 효소식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아침을 전혀 안 드시나요? 네, 공복을 좀 길게 가지는 편이었어서.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 원래 안 드셨던 분들은 조금 늦게 요걸 드셔도 되는지. 네네, 시간은 조금 그렇게, 평소 루틴이 그렇다면 시간을 약간 그렇게 조율을 하되, 그 디톡스 세 봉지 있죠, 세 봉지. 네. 그거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그거는 꼭 드셔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는 안 되고요. 콩은 볶은 거라 하식인가요? 네. 파식입니다. 저희들 아침에 삶은 달걀 같은 거 드시잖아요. 아침에 삶은 달걀, 그 다음에 견과류도 볶은 견과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효소는 열에 약하다라는 사실. 예,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커피도 이제 새로운 문헌들이 속속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커피를 먹으면, 몸이 굉장히 건조해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뇨작용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물 한 잔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문헌에서는 거의 한 8잔 수준의 어떤 수분이 빠져나간대요. 커피 한 잔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8잔 물 마실 자신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셔라는 얘기.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물 한 잔 더 마셔 이게 아니고 커피 한 잔에 8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피는 조금 조율하는 게 좀 조심하고 조율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녁 먹기 전에 아침 선식을 한 번 더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아침에 먹던 그거를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더 섭취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두 번을 하는 선식을 네, 두 두 번을 번을 하고 그리고 저녁은 간단하게 샐러드로 네. 예,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디톡스는 제가 혈관 안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대사하는 역할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 중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은 곳이 두뇌예요. 두뇌. 그래서 그 두뇌, 그 단백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얼비하고 좀 격돌해요. 예. 이걸 분해하려는 자, 그 다음에 독소는 이제 혈관 속에 꽉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두통을 조금 동반합니다. 이 디톡스가. 예,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던 디톡스보다 조금 강하게 와요, 두통이.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조금 힘든 경우도 있는데, 한 5일차, 6일차쯤 지나가면 진짜 맑아져요. 예.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최악의 상태와 최상의 상태를 조금 경험하실 겁니다. 평소에 루틴이 안 좋았던 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가 두통이 있으셔도 계속 진행하셔야 해야 됩니다.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계속 하셔야 되고, 요 샐러드 드레싱 없이 해야 되나요? 했을 때 드레싱 먹어도 되나요? 드레싱 잠깐만요, 리더님. 오리엔탈 리더님 제가 굉장히 좋은 드레싱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네. 우리 보통 지금 붉은 포도 발사미 있죠, 발사미. 그러니까 적포도주로 많이 만들잖아요, 발사믹을. 화이트 발사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드레싱 말고 근데 화이트 발사믹을 제가 소개받아서 했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간단하게 싹 뿌리면 정말 야채가 쉽게 잘 들어가요. 그 드레싱을, 발사믹을 제가 박주일 리더님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거 한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대인데, 해주세요. 예, 그거 한 병 있으면 10일 동안 야채를 굉장히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과일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나요? 절대 껍질 벗기지 않게. 저희 그룹은 독하게 키위도 껍질째 먹는 사람도 있어요. 키위를 깨끗하게 씻어갖고 아침에 그냥 얇게 점여가지고 그렇게 먹으니까 또 껍질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껍질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껍질을 꼭 벗기지 말고 그대로 통째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과일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세요. 저는 뭐 모르고 한 통을 다 먹고 이랬는데 해보니까 과일 반 쪼가리만 먹으면 되더라고요. 예, 과일도 탄수화물이고 수박 괜찮을까요? 될 수 있으면 껍질과 함께 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수박은 좀 애매한 것 같고. 예, 참외하고 배도 껍질째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예. 그냥 리더님, 김영희 리더님, 사과를 한 박스 사시는 걸로. 저는 그냥 사과가, 박스 네, 사놨거든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사과가 과일의 제왕이에요. 예, 제일 좋은, 아침에 드시면 제일 좋은 게 사과입니다. 바나나는 안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저녁에 드시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저녁에 많은 과일이 체리 같은 거, 그다음 두렵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저는 사실 정말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제 일정이 너무 막 정신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한국에 있는 어떤 디톡스도 사실은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제가 이거는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디톡스. 괜찮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 그룹에, 이 디톡스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1년 반 전에 만났거든요. 그 옥동에, 울산의 옥동인가 거기에 제가 문수인가 하여튼 그쪽에 갔는데, 이분이 얼굴이 빨개요, 그냥. 그 다음에 이게 목부터는 하얘요. 너무 웃기게 다른 얼굴을 다른 사람 몸에 탁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탁 물리면 뭐가 터질 것 같아요. 부종이 너무 심했어요. 이분이 홍대 미대를 나오시는 분인데 되게 스마트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몸이 부어진 것 같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뇨약을 10년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화혈 색소가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당화혈 색소가 뭔데요? 하고 말했어요. 쇼킹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약을 받아 먹는데 당화혈 색소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슐린 저항성을 또 잘 물어봤더니 인슐린 저항성도 잘 몰라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병원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딱 보냈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색을 시작하고 그 다음날 위험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당화혈 색소가 세상에 얼마가 나왔냐면 8.0이나 나왔어요. 당화혈 색소 7.5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합병증이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 젊은 이 예쁜 사람. 그래서 이분이 저보고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디톡스를 했는데 와 이분 진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지금 수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했는데
감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10일 동안 내하고 딱 지켜야 될 게, 이 1시간 반 동안 안 걸으면 죽는다고. 합병증 거의 시작됐기 때문에 1시간 반을 안 걸으면 죽는다고 내게.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서 위험을 느끼고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1시간 반 딱 걷고 그 다음에 식단하고 거의 99%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일 동안에 독소가 빠지면서 4kg를 감량합니다. 10일 동안. 독소가 빠지면서 부종이 쫙 하는데 너무 놀란 게 빨간 얼굴이 부종인데.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그치질 않고 두얼비하고 비타민 C는 계속 그냥 일상에서 그냥 쭉 드시면서 1시간 반 운동을 해서 이분이 지금 6개월 만에 13kg를 감량합니다. 13kg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방화혈색소 5.7이 되었어요. 와,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시즌2에 이분이 소비자로 그때 참여를 했는데 시즌2에 이분이 11명 된 거예요. 디톡스를. 이분의 모습이 너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브론즈 빌드신데 지금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이제 사진을 제가 조금 이제 톡방에 올리면 사진을 좀 몇 장 보여주면 여러분 조금 놀라실 겁니다. 그 호전의 정도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제가 단언 드리기에 루틴을 정확하게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이 디톡스는 배가 고픈 디톡스가 아니기 때문에 재밌게 하실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솔직하게 여러분들 식단을 카톡에 공유하셔야 돼요. 공유하시면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소개받게 되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면역 반응 일어난 거 다 적으셔야 됩니다. 다 적으셔야 되고 호전 반응도 다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83명이 한 방에서 시작했어요. 이 링크로. 83명이. 와,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이게 83명이 한 방에서 다 못하니까 20명씩 네 방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좋은 거 저 방에 옮기고 저 방에 좋은 거 이 방에 옮기고 그거 옮기고 달고 하는데 10일 동안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제가 시즌2에는 몇십 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즌3를 제가 9월 4일 날 하거든요. 1년에 딱 2번 해요. 우리 디톡스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박주일 리더님 지금 2, 3주 전에 했는데 제대로 안 돼갖고 지금 요번에 다시 해갖고 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또 3주 뒤에 누가 또 3명이 한다 해. 그럼 같이 하자 하면 우리가 또 하잖아요. 사업자들은 매일 하거든요. 소비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년에 딱 2번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팀에서 1년에 2번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은 저희 스폰서님이 그러시잖아요. 와, 이경진 리더님 팀은 디톡스가 완전히 토착화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9월 4일 날 저희들이 이제 시즌 3인데 그때 그냥 지나가도 120명은 제가 될 것 같아요. 120명이 될 것 같아요. 9월 4일은. 와, 이거 하나의 엄청난 프로젝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이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더 디톡스를 진행하는 이 방법들을 계속 제가 또 이제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래서 지금 한 20여 분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리드를 한번 해보겠고, 여러분들도 반응 하나하나 나오는 거 일지를 톡방에 잘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 상위 스폰서님들에게도 좀 넣어드려서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은 리더님들이 함께 그 디톡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야 저기 미국 스폰서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여러 방 해주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드리면 그 방에 들어오셔서 다 익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냥 우리가 일지만 공유하니까 디톡스만 공유하는 톡방을 하나 만들 거고요. 요 김미나 리더님 보시면 5가지 제품이 코큐텐 세알, 유산균 세포 한 번 먹을 때 연장치 비타민 3개, 듀얼비 세알, 그 다음에 엔자임 있죠. 아까 효소 엔자임 2알 요렇게입니다. 요 5가지. 아닌데요. 아닌데요. 두얼비는 4알이래요. 4알. 그 4알이었어요?
레알. 그 다음 비타민 C 연장이 세알. 해야. 이거 제가 다 기록으로 제가 다 남길 건데, 아, 원래 두얼비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두얼비는 신장 투숙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카다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얼비는 원래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일 동안 12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혈관 안에 있는 호모시스템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건 네 알이고, 비타민 C 세알, 코큐펜 세알, 그 다음에 이스트비는 원래 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식을 그냥 갈아버렸어요. 선식을 갈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은 두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디키 있잖아요. 아침 식사로 먹는 바디키. 그 바디키는 그냥 예방선도, 예, 그냥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건강한 아침 식단이고요. 지금 이 5가지 아침 선식은 질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침 선식이에요. 아까 제가 콜린, 레시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대사효소, 이스트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병을 케어할 수 있는 선식이다. 그 다음 나는 그냥 너무 건강하다. 나 건강한 식단만 필요해. 이러면 그냥 우리 바디키 있죠? 그레인이라든지 뭐 밀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시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갈아서 드시는 아침 선식이 훨씬 저는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톡스가 끝나도 예, 아침 선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루틴을 계속 이제 저희들이 방향을 소비자들도 이제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20명 안에 예, 그렇게 이제 함께 해 나가면서 루틴을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여쭤보시면 되고, 늦게까지 우리 미국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드러내신다고 또 너무, 뭐 우리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이 고정으로 저희가 미국 비즈니스 공부하는 제품 공부든 마케팅에도 공부하는 시간이시니까 요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안녕. 감사합니다. 네, 미국 제품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